결혼세액공제는 혼인제도를 한 거주자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의 세금 혜택을 각각 결혼한 당사자들에게 주는 제도인데요. 24년부터 26년 내에 혼인하셔야 되고요. 생애 1회 적용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다들 잘 아시죠?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 85제곱미터의 국민주택 규모의 집이나 아니면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집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소득 요건 중 1900 요건이 8천만원으로 올라갔고, 안녕하세요, 한재무세무사입니다. 1월 17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이 되면서 벌써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계시죠. 매년 하시는 연말정산이지만 내용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정부 정책 기조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을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사항 첫 번째,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고용보험법, 사학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과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로 편성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모성보호에 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이 되었는데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해서 지급받는 수당이 지금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였다면 2024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분들이나 그리고 고용주분들 그리고 이제 근로자분들은 근로계약을 하실 때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고 최대한 혜택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주택 전환 차익급 이자 상한의 소득공제도 확대가 되었는데, 잘 아시죠? 기존에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를 해줬다면, 이제는 주택 요건도 6억 원까지 기준시가 가액 요건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한도로 늘려서 혜택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가 좀 확대가 됐죠. 자녀세액공제 제도는 7세 이상의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명은 15만원, 2명이면은 30만원, 그리고 3명 이상부터는 2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30만원씩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였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명까지는 15만원으로 동일하지만 2명은 35만원으로 지원이 5만원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 2명 초과된 인원 1명당 30만원씩 추가 공제가 들어가는 거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5만원 차이라 엄청난 혜택이 늘어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 늘어났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공제 대상에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손자녀까지 수를 세워서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의 경우 조부모님들께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24년도에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기존에는 1천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금 혜택을 주었다면, 이번부터는 3천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서 40%의 세금 혜택까지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범위가 늘어나도록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자금 대여이익 비과세 대상이 좀 조정됐는데, 이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기존에는 임직원에게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직접 임차를 해가지고 직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이익, 세택 제공이익이라고 하는데, 또는 중소기업이 주거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한테 대출해주면서 임직원이 받는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익들이 비과세에서 제외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추가가 되면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한도가 좀 바뀌게 됐는데, 기존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그 외 일반 기부금 순서대로 기부금을 비용에 산입하고 한도를 계산했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주민등록으로 속해 있는 주소지가 아닌 전국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10만원 초과 금액은 기부한 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제도가 들어옴과 함께 기부금 비용 처리에 대한 한도 계산하는 순서도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순서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중요도 순서대로 보통은 배정을 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이 정치자금 기부금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잘 아시죠? 청년이나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에서 5년간 발생한 세금의 70%에서 90%의 금액을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였는데, 여기에 취업했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띄워놓을게요. 왜냐면 다 읽어드리기도 어렵고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잠깐 일시정지해 놓으시고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이 됐는데요. 다들 청약통장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예금저축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의 40%를 24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그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공제 혜택을 보려면 기존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연간 7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죠. 근데 청약을 사실 그렇게나 많이 넣나요? 저는 사실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넣거든요.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나 한도도 상향이 됐는데, 월세 세액공제 다들 잘 아시죠? 총급여 7천만 원.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우리 세전 월급의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혹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85제곱미터의 국민주택 규모의 집이나 아니면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집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5%에서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소득 요건 중 총급여 요건이 8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종합소득 금액 요건도 7천만 원으로 각각 1천만 원씩 기준이 높아졌고요. 공제 혜택도 1천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월세의 15%에서 17%가 연간 1천만 원이면은 월세가 월 56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추가공제 항목이 신설이 됐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원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그 추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이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3년도 전년도보다 5% 넘게 카드를 사용하면 그 5%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혹은 궁금해하셨고 관심이 많으신 결혼세액공제, 이번에 신설됐죠. 요즘 사회 문제를 잘 반영한 세액공제 항목인 것 같은데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제도를 한 거주자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의 세금 혜택을 각각 결혼한 당사자들에게 주는 제도인데요. 24년부터 26년 내에 혼인하셔야 되고요. 생애 1회 적용이 됩니다. 생애 1회 적용된다고 했지 재혼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재혼이더라도 초혼 당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왜 생애 1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업지금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좀 신설된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부영그룹이라고 아시죠? 부영그룹에서 그 출산지원금을 1억 줬다가 이거에 대한 과세 문제로 좀 이슈화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개정사항인 것 같아요. 내용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의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2회 이내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요. 2024년 수당 지급한 경우에는 2021년 출생과 관련된 출산지원금도 해당이 되고요. 2025년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이 2025년 이후에 2년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또는 지배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지금까지 그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세법이라는 게 매년 바뀌다 보니까 더 나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육아하시느라 이런 거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물론 이제 회사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직접 보고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게 틀렸는지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르신다면은 까막눈 상태로 그냥 나오는 연말정산 결과가 제대로 되는지 아시기 어렵고 답답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문세무사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